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o come on, let me dream for you. I am strong when you're weak and I carry you. So let go of your plan, be caught by my hand. I'll show you what I can do when I dream for you.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어예요. 제가 먹고 사는 직업을 저에게 선사해준 영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강사가 되는 꿈을 단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받으면서 뭔가 계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제 신조는 뭐냐면 고통에 익숙해지지 말자입니다. 항상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자.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조기 유학을 온 친구들에게 영어를 과외를 해주던 경험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머릿속으로 계속 만들어냈었던 그런 요령들, 소위 말해서 꼼수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걸로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여전히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50점이 안 넘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회초리를 옆에다 놓고 가르쳐 주셨는데 점수가 안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캐나다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올랐는데, 어머니께서는 요즘도 가끔 그러세요. 얘가 나를 닮아서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어서. 속으로 엄마 그건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천성이 게을렀어요. 천성이 부지런하지 못했고, 천성이 요령 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령들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우연찮게 땜빵 강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히트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강의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이런 생각하다가 시원스쿨닷컴 만든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만이 넘는 회원이 생기는 시원스쿨닷컴이 생겼죠. 시원스쿨의 강의는 여전히 가장 많이 보이는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HD 카메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캠코더로, 100만 원으로 시원스쿨을 만들었는데 캠코더로 찍은 강의가 메인 강의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 10년 넘게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거의 기적과 같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10년 동안 배웠는데 말 5분 동안 대화 못하게 해야 돼? 라는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온 거죠.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5분 대화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피아노 치게 했는데 어떻게 두 손으로 피아노를 못 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아시는데요,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저는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영어 수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자 영어로 뭔지 아세요? 크게요. 원숭이는요? 다시요? 네, CGN TV에 나침반에 오시는 분들 수준이, 이거는 좀 안 되실 거예요. 얼룩말은 뭐죠? 지브라까지 아세요? 굉장히 고급다는데. 맡겨주세요 영어로 뭐죠? 여기 단추 있잖아요. 단추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영어로 뭐예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사시면서 얼룩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할까요? 맡겨주세요를 많이 할까요? 맡겨주세요 훨씬 많이 하죠. 치워주세요 영어로 뭐예요? 원숭이 영어로 뭐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영어를 하려고 하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1년 동안 진짜 안 쓰는 원숭이, 얼룩말,
이거 아세요? 지구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지구를 영어로 아세요. 근데 치워주세요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단추 여기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맡을게. 맞는다는 건 뭐예요? 자, 아직도 머릿속으로 계속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만나면요 되겠냐고요. 원숭이 막 얼룩말 쓰지도 않는 단어만 머릿속에 가득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거부터 배울 생각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요 왜 모르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영한으로 다 외웠어요. 영한으로. 맞는다는 거는 take라는 단어거든요. take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take가 맞는다는지 몰라요. 왜냐면 take 쓰고 뜻 하나만 외웠거든요. 한영으로 외웠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한국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맡겨주세요, 맞는다, 가져간다, 가져온다, 모셔온다, 치운다, 내다 놓는다, 들여다 놓는다, 집어넣는다, 꺼낸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단어들 막 탁탁 떠오르세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단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왕성, 명왕성 막 이런 거 외우고 있어요. 영어를 할 때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되게 명확한 거예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단어를 알고 단어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호거든요. 모스 신호 같은 그런 신호예요. 언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어들이 구슬처럼 꿰어져 있는 것이 이제 말이고, 라이팅이고, 리딩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법칙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회화학원 가면 처음에 가면 뭐 Let me introduce myself 해갖고 자기 소개하는 법부터 해서 편지 쓰기, 뭐 공항에서 뭐 면세점에서 물건 사기,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막상 그 상황 가면 그 사람 딴 얘기하니까 쓸 데가 없거든요.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호텔만 가나요? 맨날 그 세관만 통과하나요? 맨날 공항만 들어가고 맨날 택시 타고 길만 물어보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영어는 사실 아니에요. 영어는 단어를 아는 것과 핵심 단어들을 아는 것과 그 단어들을 연결을 하는 법을 알아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영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빨리 연결돼야 돼요. 단어가 빨리 생각나야 되고요, 맨날 쓰는 표현들의 단어가 빨리 생각나야 되고 빨리 연결돼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들고 있어는 영어로 hold거든요. 해볼게요.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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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hold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hold라고 외웠다고 해도 조금 있다가 지나고 나면 들고 있어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학교는 뭐죠? school.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이름은 영어로 뭐예요? name. 바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들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갖고 내려, 뭐 치워주세요. 각각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단어들이 문장이 연결되는 게 반사적으로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이거는 근데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다른 단어들을 넣어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시스템을 내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익숙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섭렵하면요,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론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어 이상한 거 외우고 단어 연결하는 법 대신에 그때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식의 그 상황만 넘기는 식의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약간의 팁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하고 그 구조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해서 표현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저께 영어 수업하는데 물 갖다 줄까?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했더니 물 갖다 줄까? 물도 너무 쉬운 단어고 갖다 준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쉬운데 물 갖다 줄까? 하니까 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토익 책 봐봐요. 얼마나 어려운 문법들과 그 현란한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거기에 그 책을 우리가 폼을 잡고 있는지. 물 갖다 줄까가 영어로 안 되는데 물 갖다 줄까는요, 우리
영어로 굳이 풀자고 한국말어를 바꿔야 돼요. 너 물 갖다 줄까는요, 너는 내가 물을 갖다 주기를 원하니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물 갖다 주기를 원하니를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편해지는 것이겠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영어로 뭐죠? 이건 아시죠? 너는 you, 너는 you. 원한다는 you want. 시작. you want. 틀리셔도 돼요. 틀리시면 옆에 분이 용기를 얻으실 거니까요. 틀리셔도 돼요. 자, you wan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너는 커피를 원한다. You want coffee. 커피 want는 커피가 원한답니다. 커피 want는 뭐라고요? 커피가 원한. 커피를 원한다는 뭐예요? want coffee. 오케이. 마신다는 drink. 마신다는 drink. 커피를 마신다는 drink coffee. 커피가 마신다는 커피 드링크. 그렇죠. 커피를은 영어로 뭐예요? 커피예요. 그렇죠. 뒤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want coffee. 커피를 원한다. 그렇죠. 근데요. 커피를 마신다는 뭐예요? drink coffee잖아요. 마시길 하면 앞에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to drink 해볼게요. 마시길, to. 마신다는 drink, 마시길, to drink. 이거 꼼수입니다. 자, 마시길, 일하길, 말하길, to speak, to speak.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말하길 원해. I want to speak. 커피를 마신다가 drink coffee, 커피를 마신다가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기를 그럼 뭐예요? To drink coffee. 나는 커피 마시길 원해. 그렇죠. 다시요? 그렇죠. 여기 있다는 영어로 be입니다. 있다가 뭐라고요? be. 여기에 있다 be here. 여기에 있다가 be here입니다. 여기에 있길 그러면 길이니까 앞에 뭐 붙이면 돼요? to. 여기에 있길 그러면 to be here. 여기 있길 나는 원해. 나는 여기 있길 원해. I want to be here. 그렇죠. 오케이? 나 여기 있길 바래. 그래도 I want to be here. 난 여기 있고 싶어. I want to be here.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시길, 마시길, 보길, 만나길, 가길. 근데 to 앞에다가 너가 가길 하면은 you to go예요. 아시겠죠? 사기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너가 가길, you to go. 너가 가길, 너가 사길, you to buy. 너가 사길, 너가 공부하길, you to study. 너가 마시길, 너가 만나길,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너가 만났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I want you to meet. I want you to meet. I want you to study. 난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 나는 너가 일했으면 좋겠어. 난 너가 마셨으면 좋겠어. 난 너가 마시길 바래. 난 너가 마시길 원해. 난 너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you는요. 근데 you, your, you의 마지막 you예요. 목적어 you예요. 자, 그럼 내가 공부하길 me to study. me to study. 내가 가져오다는 bring입니다. me to bring. me to bring. me to bring. 너는 원한다는 you want. 너는 원한다는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내가 가져오길 원하니 do you want me to bring. do you want. 들리세요? do you want me to bring. do you want me to bring coffee. do you want me to bring. bring에 가져오다죠. do you want me.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me to bring coffee. do you want me to bring a spoon. 그런 게 1초 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단어 연결되는 거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가져가다는 take거든요. 가져가다는 뭐라고요? take. 이거를 가져가세요. 그럼 뭐예요? take this. 그렇죠. this take는 이게 가져가는 거죠. 이걸 가져가세요. 이걸 가져가세요. 집에 가. go home. 이걸 갖고 집에 가. 그러면 뭐예요? take this and go home. 다시요. 시작. take this and go home. 다시요. take this and go home. 그렇죠. 이거 갖고 집에 가세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영어란 언어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심플한 단어들의 연결로서 구성이 돼요. 단어들 연결하는 거 알면 돼요. 간혹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공부하기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2년 전인데요. 2년 전에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 가가지고요. 전교생 넣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나중에 강의 끝나고 이렇게 뒤로 왔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요? 중3인데 오마이갓이죠. 야,
16살이 제가 공부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10년, 30년, 40년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를 놓고 계산을 하면 한 6, 70년 남았을 수도 있고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 날의 첫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보다 더 빠른 날은 없다라는 거죠. 영어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guarantee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행복과 영어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국인인 내가 대체 왜 영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특별히 크리스천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 말하지 않을 거를 말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세상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는 굳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언제 많이 받으시냐면은 공부 안 하실 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되게 받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은요, 그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숙제를 미루고 있는 시간은요, 걱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을 안 하셔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안 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교포생활을 하는 분들도 다 영어가 안 는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right한 방법, 옳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뇌가 단어 하나라도 더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단어 연결하는 것들 하나라도 더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하지만 우리가 성장으로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그 스트레스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전 살이 안 빠져갖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비슷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해외에 나가거나 원어민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책으로 독학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만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간다고 영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영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기 때는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뇌를 놀랍게 만드셔서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어느 나이 때부터는 기존의 그런 노출형 방식으로는 습득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단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으시고 그 분야를 닫아놓으신 거라는 것이고 그 후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이처럼 배우는 방식을 택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시냐면은 그 LA나 이런 데 가시면은 교포들 있잖아요. 엄청 많은데요. 그분들 영어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유학생 친구들도 영어 막상 회화가 안 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나간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간다고 하면 효율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은 단어 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단어들 연결해서 문장 만드는 법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요. 요즘은 우리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 배울수록 더 효과적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언제가 영어 교육의 적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경제 상황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시는 게 항상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영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터리로 가르치는 곳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돈 주고 영어 학원 보냈는데 1년이 지나도 애가 5분, 10분 동안 영어로 대화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더 싸고 더 경제적이지만 아이의 머릿속에 영어를 넣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옆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떨어질까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놓고 오늘 영어 잘해서 내일 영어로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이 사회에 나갈 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피니시 라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6년, 12년 동안 영어 할 줄 아는 애로 만드는 플랜을 세우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표와 목적이 옆집 애랑 경쟁하는 거면, 동네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거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고민을 할 때는 저 같으면 좀 더 장기간의 레이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나오기 전에요, 대학교 나오기 전에 영어 조금 잘하는 거 별로 크게 의미 없어요. 사회에 딱 나왔는데, 그쵸? 사회에 딱 나와서 그 후로 70년 사는 동안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없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기간 안에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장기간의 플랜을 쌓아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경쟁을 해서 평가전부터 내가 1등 시켜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 절대 안 나오죠. 같은 비용과 같은 시간을 써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혜로워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니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세대 이런 애는 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해외로 보내버려. 그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편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